집을 사거나 팔거나 혹은 대출을 받을 때 꼭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근저당권이라는 말이에요. 단어만 보면 어렵게 느껴지시죠? 근데 이게 우리 일상에 너무 가까이 있는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이 근저당권을 진짜 알기 쉽게 예시와 함께 풀어드릴게요. 어느 날 김 씨는 집을 사면서 은행에서 7천만 원을 빌렸습니다.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니 1억 원짜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래요. 아니, 나는 7천만 원만 빌렸는데 왜 1억이 걸려있죠? 궁금해진 김 씨는 은행에 물어봤고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. 이게 바로 최고 채권액이라는 개념 때문이라는 걸요. 근저당권은 쉽게 말해 혹시 모를 상황까지 대비해서 잡아두는 담보한도예요. 내가 실제로 빌린 돈보다 조금 더 여유있게 이자나 연체이자, 법적 비용까지 다 포함해서 최대 이만큼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. 그래서 보통 실제 대출금보다 120에서 130% 정도 큰 금액이 등기에 올라가는 겁니다. 그럼 근저당권과 저당권은 뭐가 다를까요? 저당권은 딱 정해진 한 개의 채권, 예를 들어 한 번만 빌리는 돈에 대해서 설정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근저당권은 앞으로 여러 번 돈을 빌릴 수도 있을 때 그럴 가능성을 포함해서 미리 잡아두는 방식이에요. 그러니까 은행은 한 번만 설정해두면 그 안에서 대출을 다시 해주기도 쉬운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는 거의 다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점이 있어요. 근저당권은 대출을 다 갚았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. 꼭 등기소에서 말소 등기를 해야 합니다. 이걸 안 하고 두면 나중에 집을 팔거나 새로 대출을 받을 때 문제가 생기죠. 실제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매매 계약이 무산된 일도 많답니다.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? 어렵지 않아요. 대출을 다 갚고 나면 은행에서 말소 등기용 서류를 챙겨줍니다. 그걸 들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거나 등기소에 직접 가면 돼요. 수수료도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. 보통 몇만 원 선에서 해결됩니다. 꼭 기억해주세요. 갚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 등기상으로도 지워야 진짜 끝입니다.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,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아셔야 해요. 거기 보면 을구라는 곳에 근저당권이란 항목이 나옵니다. 거기서 채권 최고액, 채무자, 설정일자, 근저당권자 같은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. 특히 설정일자는 우선순위에 큰 영향을 줘요. 이 같은 날에 여러 개 근저당이 걸려있다면 설정 시간이 빠른 쪽이 먼저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. 그래서 대출이 겹칠 경우 우선순위는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. 혹시 본인이 채무자가 아닌데 내 소유 집에 근저당이 잡혀있다면요? 이건 물상보증인이라는 입장인데요. 이 경우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집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. 나는 빚을 안 졌는데? 하셔도 소용없어요. 집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 책임은 집 주인이 져야 하는 구조죠. 요즘은 대환대출도 많잖아요. 금리 낮은 곳으로 갈아탈 수 있으니까요. 근데 이때도 꼭 기존 근저당을 말소해줘야 새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. 안 그러면 등기부상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어서 새로 설정을 못하는 거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. 근저당권은 돈을 빌릴 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팔 때도 살 때도 심지어는 상속할 때도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. 등기부등본만 잘 봐도 어떤 집인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다 보입니다. 그리고 근저당이 많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도 아니고요. 중요한 건 실제 빌린 금액과 현재 채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죠. 이렇게 근저당권 처음엔 어렵게 들렸을지 모르지만 이제 좀 가까워졌나요? 우리 인생에서 몇 번이나 집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을까요? 그 몇 번의 중요한 순간에 근저당권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. 절대 남의 일이 아니에요. 내 집에, 우리 가족에게, 오늘의 내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권리이자 책임입니다. 이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다음에 등기부등본을 보실 때는 이젠 겁 안 나네 하고 미소 지으시길 바랄게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